10강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5개 영역 이해하기와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살펴볼게요. 2019 개정 누리과정 5개 영역 이해하기는 신의사회자 5개 영역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5개 영역을 구성하는데 강조한 것은 무엇인지, 교사가 5개 영역을 이해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어요. 먼저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5개 영역 내용 간략화를 보면 아시다시피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5개 영역은 그대로인데 내용 범주와 내용이 줄어서 간략화됐어요. 각 영역은 3개의 내용 범주로 총 15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됐고 각 영역에 포함된 내용은 신체운동 건강 영역 12개, 의사소통 영역 12개, 사회관계 영역 12개, 예술 경험 영역 10개, 자연탐구 영역 13개로서 총 59개로 이전에 369개였던 세부 내용에서 확 줄었어요. 두 번째, 총론과 영역별 내용의 관계를 보면 총론은 교실을 운영하는 시간이나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유아와 운영을 평가하는 방법 등 교사가 누리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면 5개 영역은 쉽게 말하면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교사는 총론에 대한 이해, 즉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5개 영역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총론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고 하루 놀이 시간을 충분히 편성해서 운영해야 하고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고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반복되는 키워드인 놀이와 경험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유아의 실제 경험 강조를 보면 사무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연령별로 구분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는데 반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연령별로 나눠서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아가 늘 자신의 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놀이한다는 유아 경험의 실제를 존중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질문과 답이 해설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말로 대답할 수 있거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 두세요. 다음으로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의 연계는 목표와 내용 범주가 어떻게 연계됐는지 설명했는데 목표 및 내용 범주 이야기는 사실은 연계보다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내용 범주나 내용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바뀐 내용이 써 있거나 왜 달라졌는지 그 이유가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랑 1권 63쪽으로 넘겨서 5개 영역 고시문의 해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5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5개 영역에는 고시문과 고시문 해설인 내용 이해와 그 아래의 유아 경험의 실제를 제시했어요. 원래 해설서에는 이렇게 바로 옆에 배치했기 때문에 해랑에서는 바로 아래에 배치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 고시문 내용이 사례와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대응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시문과 이 사례는 반드시 연결되지 않아요. 즉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9개의 내용 이해와 다르게 유아 경험의 실제의 예시의 개수는 훨씬 더 적어요. 자, 그래서 내용 이해와 유아 경험의 실제를 함께 제시한 이유는 교사가 해설서에 제시된 59개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아들이 놀이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라는 걸 알도록 유아들의 놀이로 배우는 경험이 있는 사례를 배치한 것이죠. 다음으로 5개 영역의 통합적 이해를 보면 영역별 해설 마지막에는 놀이 사례가 하나씩 있고 이 놀이 사례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설했어요. 마지막으로 59개 내용 설명과 평가를 연계할 때의 유의점을 보면 59개의 내용은 유아의 발달 및 성취 기준으로 인식해서 놀이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양식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처럼 59개가 놀이에 나타났는지 체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체크리스트는 평가 방법 중 하나인데 우리가 오늘 물을 마셨는가? 라고 물으면 마셨으면 동그라미, 안 마셨으면 X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유아의 행동이 나타났는지의 유무를 평가 리스트에 표시하는 평가 방법을 말해요. 따라서 59개의 영역의 내용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59개의 각 내용이 나타났는지, 즉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였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는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지 OX로 체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5개 영역 이해하기를 정리해보면
5개의 영역 내용을 간략화하였고 총론과 영역별 내용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유아의 실제 경험을 강조하였고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의 연계를 제시했고 내용 이해와 유아 경험의 실제를 연계해서 제시했고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평가를 연계할 때 평가틀로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의사회자 5개 영역을 살펴보기 전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5개 영역의 목표와 내용 범주,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왜 이걸 따로 정리해서 보냐면 이렇게 영역과 내용 범주, 내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또 각각 영역과 내용 범주는 목표가 있어서 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서 확실히 구분해 볼게요. 영역은 신의사회자이고 영역의 목표는 신의사회자 각 영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용 범주는 각 영역마다 이렇게 3개의 내용 범주를 가지고 이 내용 범주는 각각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 범주에는 내용이 3개에서 5개 정도로 포함되는데 보통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곤 해요. 해랑 1권 64쪽으로 한 번 더 보면 이것이 신체운동 영역의 목표이고 그 아래가 각 내용 범주의 목표, 좌측은 내용 범주, 우측은 내용입니다. 드디어 해랑 1권 64쪽의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유아들은 몸을 움직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게 움직이고 놀면서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는 걸 배워가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목표와 내용 범주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체운동 건강의 키워드는 신체활동,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로 이 내용으로 각 내용 범주가 나눠지고 그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목표를 보면 유아들이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교사는 근력, 유연성, 민첩성과 같은 기초 체력을 키우도록 돕고 일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이것이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포함될 내용들이에요. 해랑 1권 65쪽으로 넘겨서 첫 번째, 목표 및 내용 범주 이해하기를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목표와 내용 범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왜 개정됐는지,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죠. 먼저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이 3개의 내용 범주가 통합돼서 신체 활동 즐기기로 제시됐어요. 다음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는 바른 태도로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 예절을 지켜서 먹는 내용만 있었다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들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바른 태도로 즐겁게 음식을 먹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건강한 일상생활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낮잠이나 배변 습관에 대한 내용은 교수학습의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침을 통해 하루 일과 전체에서 고려하도록 바꾸었어요. 마지막으로 유아 안전교육을 강조하고자 관련 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교육기준이나 학교 안전고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정했습니다. 이제 해랑 1권 66쪽으로 넘겨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각 내용 범주와 내용을 살펴볼게요. 신체활동 즐기기의 목표는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오늘 말했듯이 고시문 해설과 유아 경험의 실제는 1대1 대응 관계가 아닙니다. 해설과 가장 가까운 사례를 바로 옆에 배치해 놓은 것이라서 해설이랑 사례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소수이고 대부분은 연결될 수 있게 배치하기도 했고 만약 그런 사례가 나오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 고시문을 공부할 때 최대한 사례와 함께 연결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럼 신체활동 즐기기의 첫 번째 내용,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를 알아보면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얼굴, 손, 다리와 같이 신체의 각 부분의 특성을 알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내용이에요. 동작의 구성 요소에서 신체 각 부분을 움직이는 신체 인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물놀이를 하기 전에 물놀이 준비 운동을 하면서 손목도 돌리고 허리에 손을 얹고 돌리고 하면서 신체 각 부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 보는 내용이 이것에 해당해요. 다음으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를 알아볼게요. 유아가 몸을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거나 얼음땡을 하면서 술래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재빠르게 방향을 틀면서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거나 크레파스를 잡고 그리는 것처럼 눈과 손을 협응해서 소근육을 조절하는 내용이에요. 움직임의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조절하는 것, 이렇게 힘을 조절하는 것은 동작의 구성 요소 중 노력과 가장 관련돼 있어요. 해설서는 해설서, 이론은 이론,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면 해설서를 공부하면서도 이론 공부까지 하게 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를 알아볼게요. 유아가 다른 곳에서 몸을 움직여서 신체의 위치를 바꾸는 걷기나 달리기, 뛰어넘기, 말뛰기와 같은 이동 운동을 하거나 몸을 축으로 해서 장소를 움직이지 않고 구부리기나 뻗기, 돌기와 같은 제자리 운동을 하거나 공을 굴리고 던지거나 호프를 돌리는 것처럼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시문은 유아 동작 교육의 동작의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동작 명칭을 쓰는 문제 혹은 유아 동작 교육의 동작의 유형에 근거해서 명칭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각 명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동 운동과 이동 동작, 제자리 운동과 비이동 동작, 도구를 이용한 운동과 조작적 동작,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자, 여기서 2019학년도 기출문제 지문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문제인 다음 활동에서 언급된 동작의 유형을 답해볼 텐데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동작의 유형을 근거로 각각 답해볼게요. 콩주머니를 손으로 이렇게 던지고 받고 차는 동작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누리과정에 근거하면 도구를 이용한 운동이고 유아 동작 교육에 근거하면 조작적 동작이 정답이에요. 마지막으로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를 알아볼게요. 실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하는 신체 활동이나 실외에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처럼 하루 일과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이에요. 자, 정리하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목표나 내용 범주는 3개 내용 범주를 통합하여 신체 활동 즐기기로 제시했고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바른 태도로 즐겁게 음식을 먹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고 이전에 배변과 낮잠과 관련된 일상생활 내용은 교수학습의 지침에서 하루 일과 전체에서 지원하게 됐고 유아 안전교육을 강조하고자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활동 즐기기의 내용 범주의 목표는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이고 각 고시문을 보면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고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고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고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해랑 1권 67쪽으로 넘겨서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알아볼게요. 이 내용 범주의 목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내용. 첫 번째,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를 보면 유아가 손을 씻고 이를 닦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알고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를 알아볼게요. 유아가 당근이나 브로콜리, 토마토와 같은 채소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을 던지거나 장난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골고루 그리고 즐겁게 먹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즐겁게 음식을 먹는 내용은 이번 개정 누리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에요. 유아들은 요리 활동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직접 요리도 해보면서 건강한 음식에 대해 알게 되고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다음으로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를 알아볼게요. 유아가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서 쉬고 싶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들은 어른들보다도 활동량이 월등하게 많고 집과 다르게 유치원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도 해서 금세 지칠 수 있어요. 교사는 이런 유아들의 피곤을 알아채고 적절하게 휴식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랑 1권 68쪽으로 넘겨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를 알아볼게요. 유아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방식을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다양한 생활 방식에 구체적인 예가 해설서에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청결히 하고 날씨와 상황에 알맞은 옷을 입고 찬 음식을 적당히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자,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정리하면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고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고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자신의 관심이 가는 것에만 집중해서 위험한 주변 상황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랑 1권 69쪽으로 넘어가서 유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을 담은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알아볼게요. 목표는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이며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첫 번째 내용,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를 알아볼게요. 위험한 장소, 상황이나 도구를 알고 안전한 놀이 방법과 놀이 규칙을 지키고 놀이하고 생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유아들이 미끄럼틀을 탈 때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래에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유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미끄럼틀을 탈 때 필요한 약속이 무엇인지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한다를 알아볼게요. 2022학년도에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출제가 됐듯이 최근 유아들이 스마트폰이나 TV처럼 전자기기에 노출이 많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는 고시문으로 유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바른 자세로 이용하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를 알아볼게요. 교통과 관련된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를 알아볼게요. 유아가 안전사고나 화재, 재난이나 학대, 유괴와 같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화재나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정리해보면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고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하고 교통안전 규칙을 지키고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합니다. 해랑 1권 70쪽을 넘겨서 놀이 사례와 5개 영역을 연결하는 내용인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통합적 영역 이해를 살펴볼게요. 여긴 사례와 통합적 이해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을 펼쳐보면 먼저 누가 봐도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고 다음으로 한 개 영역에만 나타나는 사례 같아 보여도 유아들은 5개 영역을 골고루 경험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합적 이해가 함께 배치되어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을 처음 공부한다면 먼저 사례만 보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5개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본 뒤에 통합적 이해를 보게 되면 고시문도 복습할 수 있고 유아들이 통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사례에서 5개 영역을 찾아볼게요. 모래 구덩이 위에서 올라오면서 친구의 얼굴에 모래가 튀니까 친구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친구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고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상황에 알맞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래 구덩이를 뛰어넘을 때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고 모래 구덩이를 뛰어넘는 이동 운동을 하였고 뛰어넘기를 성공하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어요.
혼자 읽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놀이 사례와 통합적 이해를 분석해보니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영역은 강의를 듣기 전에 사례 분석을 한번 미리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드디어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내용을 다 공부했어요. 이제 10강 총정리를 해보면 먼저 목표 및 내용범주 이야기에서는 세계 내용범주가 신체활동 즐기기로 제시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것이 추가됐다는 것을 암기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포함이 됐는지 알아야 하고 유아 안전교육의 관련법이 발령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체활동 즐기기에서는 유아 동작교육과 연계해서 동작의 구성 요소나 동작의 유형을 연결하면서 공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에서는 언제 휴식해야 하는지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시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는 유아가 안전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기억하며 각각의 내용에서 어떤 안전교육이 해당하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해당 문제집 28쪽의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5, 6, 7번은 OX 문제로 5번 총론에서는 5개 영역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고 6번 각 영역은 3개의 내용 범주를 두어 총 16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한 게 아니라 15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하였고 7번 내용 이해와 유아 경험의 실제 예시는 1대1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신의사회자 영역을 공부하는데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도 함께 공부하느라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딱딱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보다는 5개 영역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곧 해설서가 끝나가니 조금만 더 힘내봐요. 그럼 다음 11강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 꿈의 키망이었습니다.